수체에서 제16장은 풀이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인 함수를 이용한 곡선 접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값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모터가 일정한 속도로 쭉 돌 때 그때 나타나는 소음, 만약 그 소음을 시그널로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그널에서 어떤 우리가 점 데이터를 이렇게 뽑게 되면 그 점 데이터는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곡선으로 접합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런 접합식을 우리가 만들 때 대표적으로 사인 함수, 그러니까 코사인까지 포함하는 사인 함수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아주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기 함수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 또는 뭐 이런 사각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삼각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곡선 접합을 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T축에 대해서 FT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코사인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ft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a0 플러스 c1의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이제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a0는 평균값으로서 여기 코사인 시그널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부분의 이 높이가 이제 a0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폭은 이 평균값에서 그 최대값까지 높이 이것이 이제 진폭이라고 하고 C1입니다. 이 높이가 C1이 되고요. 그리고 그 코사인 속에 들어있는 이것은 각도인데요. 앞쪽의 항은 각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계속 이제 증가되는 값을 묘사를 한 것이고 각 속도는 그 말 그대로 각도가 움직이는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속도가 빠르면 빠르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세타 되는데 세타는 이 위상각이라고 해서 이 각도가 이 꼭지점이 처음에 이 y축 그러니까 ft축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각도의 이 간격을 세타라고 우리가 합니다. 위상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이제 ft축과 일치하기 때문에 세타가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반복되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 여기 점까지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 시간 거리를 우리가 라지 t라고 해서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기의 역수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부르고 f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주기는 시간 퍼 이제 회가 되죠. 즉 한 번 반복할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역수는 이 주파수는 회당 시간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초에 몇 번 도는지가 바로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우리가 이것을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회가 이제 회전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한 바퀴 돌 때 각도가 2파이만큼 증가를 하니까 이 회에다가 2파이를 곱해가지고 f를 곱하면 그게 각속도가 되죠. 그래서 각속도는 라디안 퍼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통상 시간은 뭐 초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반복되는 주기 함수를 묘사를 할 때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합식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코사인의 이제 코사인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 사인의 코사인 함수의 이제 동덕 함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빼기 사인 a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일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거를 다시 ft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a0에 a1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b1 사인 오메가 0t 이렇게 되고, 이때 a1, b1은 여기 이제 개수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입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a1에서 a1분의 b1을 구하면 a1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탄젠트 인버스 양쪽에 취하면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삼각을 a1, b1을 이용해서 위삼각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진폭 C와는 이 a1을 제곱하고 b1을 제곱을 하면 c1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되니까 이 두 개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요. 그래서 c1은 이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를 취하면 이렇게 c1이 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표현식으로 되어 있는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즉 반복된 주기 함수가 있을 때 그 주기 함수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적합하는 적합 이제 식이 되죠. 앞장에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적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바로 여기서는 함수가 이제 1이라는 함수, 코사인 오메가 0t라는 함수, 사인 오메가 0t라는 함수,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즉 반복되는 주기 함수의 데이터를 적합을 시키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a0, a1, b1을 구하면 주어진 주기 함수를 이제 그 적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i, yi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n개가 주어졌을 때요. 그럴 때 우리가 그 g라는 선형 최소 제곱 모델을 앞에서 한 것처럼 a0 플러스 a1의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b1 사인 오메가 0t로 이제 접합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잔차 그리고 잔차 제곱합 그리고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 과정을 그대로 한번 거쳐 가보면 주어진 데이터 yi에서 우리 선형 최소 제곱 모델인 gi를 이렇게 이제 빼게 되겠죠. 그것을 잔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덧셈 해주면 잔차의 제곱합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a0, a1, b1을 이제 구하면 되니까 결국은 세 개의 그 인수에 대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세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행렬로 변환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이 과정 자체를 거의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은 대로 이제 알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0t를 값을 다 더하고 또 사인 오메가 0t에 다 더하고 코사인 사인 곱한 것의 합을 다 더하고 등등 몇 가지 제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기 함수에 대해서 그 n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하나의 주기에 대해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가 되는데 이 주기 내에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기 내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덧셈을 하고 그리고 n을 나누는 어떤 이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면 sin 오메가 0t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다는 것은 이제 평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데이터를 등간격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의 점들을 다 덧셈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양수 구간이 있고 음수 구간이 있으니까 다 더해서 나누기 n을 하면 그냥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이 양도 음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음으로 해서 다 더해서 n 나누면 0이 되죠. 그리고 제곱항 돼 있는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백악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백악 공식 두 개를 적어 놨습니다. 이런 사인 제곱 같은 경우는 이 항을 남기고 나머지를 보내면 코사인 2세타 빼기 1을 나누기 2 해서 그렇게 다른 백악 공식으로 이제 각을 바꿀 수가 있죠.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사인 2세타가 된다면 우리가 주기가 2분의 1로 짧아지는 거죠. 또는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이것을 역시 그 각 항목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로 다 더하고 나누기 n을 하면 앞에 있는 이 2가 2분의 1로 갔던 부분, 즉 이 항이 옮겨가서 가령 예를 들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 그리고 나누기 2죠. 나누기 2니까 빼기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그마 해가지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0이 되고요. 앞에 여기 했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2분의 1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분의 1이 남는 겁니다. 또 코사인 제곱 항도 이렇게 해보면은 역시 2분의 1이 남고요.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것은 우리가 백악공식에 의하면 사인 2세타가 되니까 이거는 덧셈을 해서 이것도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평균값으로 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이 과정들을 전부 여기다 반영을 하면 이 대각 요소는 n, 2분의 n, 2분의 n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0, A1, B1은 아주 쉽게 대각 요소니까 나누기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구해진 개수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주기 함수에 대해서 선형 최소 제곱 모델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했던 적합식을 좀 더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적합식은 요 세 가지 항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파수가 2배인 것, 3배인 것, 4배인 것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을 넣어서 더 좀 더 복잡한 주기함수를 묘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들을 더 이제 붙였는데요. A2의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2의 사인 2 오메가 제로 t에서 주파수가 이제 2배가 됐죠. 그래서 2배가 된 것을 적합시킬 수 있는 항을 또 추가했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개 am의 코사인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주 일반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모델을 확장을 해놓고 이제 n개의 등간격 데이터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등간격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제 접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0는 앞에서 했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 식을 그대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앞에는 A1, A2 이렇게가 붙죠. 그리고 사인 앞에는 B1, B2가 붙고요. 그래서 AJ는 즉 코사인 앞에 붙은 AJ는 n분의 2의 시그마 y 곱하기 코사인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했던 이 식에 j가 곱해져 가지고 일반화 시킨 거죠. 그리고 bj는 이렇게 됩니다. 사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그 총 우리가 여기서는 m개의 식까지 넣었으니까 j가 1부터 m까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구하는 미지수죠. 그 미지수 개수가 보니까 이게 m개고 이게 m개고 이게 1개니까 총 미지수 개수가 2m 플러스 1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모델을 결정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데이터 세트를 EM 플러스 1개 이상은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딱 떨어지게 EM 플러스 1개만 주어지면 그것은 그 데이터의 개수가 EM 플러스 1개면 딱 맞는 거죠. 딱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점들을 다 있는 이런 그 보관식이 되는 거고요. 보관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시그널의 이제 점 데이터가 n이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면 그 점들을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닌 그 점들의 경향을 나타내는 회귀 분석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맨랩을 이용해서 주기 함수에서 나온 데이터를 사인과 코사인의 곡선으로 접합시킨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범위가 0부터 1.35 시간까지 0.15초 간격으로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때 해당되는 y의 값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그 각 속도가 4.189 라디안 퍼 세크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이 데이터를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O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걸 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 세트가 하나의 그 사인 주기 함수의 한 그 부분 딱 주기까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사인과 코사인의 그 함수를 이용해서 적합시키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데이터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사인 코사인으로 적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설계 행렬을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행렬은 첫 번째 개수에서 1이니까요. ones라고 해서 우리가 1값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두 번째가 적합 함수가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이고 주기는 w, 그리고 이제 t를 곱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함수가 사인이고요. 그래서 t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즈를 우리가 설계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수 행렬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설계 행렬에 역슬래시하고 y를 하면 이렇게 개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7은 a0로 상수항이고, 이것은 코사인 함수 앞에 붙는 개수고, 이거는 사인 함수 앞에 붙는 이제 개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 g라는 함수 값을 한번 생성을 해보면 a1은 상수값이고 더하기 a2의 이것은 코사인의 개수이기 때문에 w의 t 이렇게 되고요. a3의 사인 w에다가 t 이렇게 하면 이제 g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적합식에서 나온 데이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플러스를 한번 해보면 t와 y의 함수 관계는 우리가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그 t와 g의 관계는 선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보면 방금 앞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세트가 이런 이제 그 사인 함수로 이제 따라간다고 했는데,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적합한 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데이터 세트가 정확하게 필요한 수만큼만 딱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점들을 다 지나가는 이제 보관식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